안녕하세요.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권익위가 간부 모시는 날, 갑질 행위 이런 공직자의 관행적인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 이항로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동강령과이십니다. 뭔가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무슨 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저희 행동강령과는 그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또 조사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옵니까? 공직자가 이러이러한 행동강령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럼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를 나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고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부서겠네요. 과장님. 그 위반 행위를 한 분들은 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나오신 우리 이항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공직자 행동 강령. 그 부패에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희 그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 강령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행동 강령이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공직자가 준수를 해야 하고요. 이 행동강령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해서 벌써 20년이 지난 공직자의 윤리규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혜나 이권 개입, 예산의 목적의 사용, 직위의 사적 이용, 갑질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 방지법도 처음에는 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다가 법률로 상향 제정된 것입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부 모시는 날이나 갑질 행위 등과 같은 관행적 부패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폐습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부터 행안부, 인사처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협업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질 행위 이건 너무 많이 들어봤고요. 간부 모시는 날은 사실은 전 좀 생소해요. 네. 간부를 모시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예, 아직 아나운서님께서 좀 생소하신. 전 기사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해요, 표현이. 네,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부 모시는 날은 공직사회에서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해서 순서를 정하고 자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장이나 과장 등 간부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 약속이 없는 경우에 소속 하급 직원들이 그 부서 단위별로 순서를 정해서 경비를 각출하고 그 간부 직원을 접대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가 하급 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부와 반강제적으로 식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요. 하급자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간부가 자신은 식비를 부담하지 않고 적은 월급을 받는 하급자의 돈으로 식사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사가 좋아하는 메뉴를 종북되지 않게 식단을 개발한다든지 또 이제 그런 식단을 짜야 된다든지 또 이제 직원들이 자기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상사를 태우고 식당까지 모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간부 모시는 날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국장이나 과장 등 간부가 점심이나 저녁 약속이 없으면 이제 아랫분 사람들이 가서 같이 식사를 사드리면서 대접을 해드리는 거네요. 네, 그것도 이제 사전에 순서를 정해서 조직 내에서요? 예, 부서랑 이제 부서에서도 다시 순서를 정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니면 월 요즘에 단위로 혼밥 문화 많이 보편화돼 있는데 가서 혼밥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뭐 서로 사이가 좋고 그러면 얼마든지 뭐 누가 돈을 내든 서로 밥 네. 먹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조직 내에서 아예 그렇게 규칙처럼 정해서 하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오래된 아 그래요? 오래된 폐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네. 이 아직까지도 이런 그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서 그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그 전체 응답자 중에 그 18.1%, 세부적으로는 중앙부처 10.1%, 지자체 23.9%가 이 18.1%가 최근 1년 내에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 다시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에 경험한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이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고 중앙행정기관이 7.7%, 지자체가 12.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관행이나 상하간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악습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간부 모시는 날과 관련된 행동강령 신고 사건이 저희 권익위원회에 접수가 꾸준히 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 대한 저희 실태 점검에서도 기관별로 다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짧게라도요. 네. 사례 저희가 이제 파악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뭐 공공기관에서 4개의 그 소속 부서를 지휘 감독하는 국장급 간부의 사례입니다. 이들 4개 부서가 한 주씩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4개 부서가 한 주씩 순서를 정해서 국장과의 점심 식사를 담당하였고 또 그 부서마다 다시 그 소속 팀장과 팀원들이 국장과 식사를 순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부서의 그 사무직원은 본래 자신의 업무 외에도 이러한 과외 업무를 또 따로 맡아서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점심시간에 그 소요되는 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서 구성원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객출하거나 청사 인근에 몇 개 식당에 장부를 달아놓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 뒤에 다시 그 부서원별로 돈을 걷어서 정산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간부 직원과 하는 모든 식사가 그렇죠. 다 모시는 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간부 직원과 부하 직원이 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간부가 식사 후에 그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 차를 사주든지 이런 다른 뭐 어떤 다과를 사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간부 모시는 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뭐 얼마짜리 식사를 대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갑질 뭐 간부 모시는 것과 별개로 공직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김영란법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행동 강령을 넘어서 그 저희 김영란법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그렇죠. 위반도 될 수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는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인사 권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시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관행적 부패 행위, 공직적 갑질 행위 이것도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그 갑질 행위는 아직 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 다만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따돌림, 모욕, 폭언, 폭행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공직자 행동 강령에서는 반부패 청렴의 관점에서 그 직무 권한을 이용한 하급자나 민원에 대한 부당행위,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사적 노무유고,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요구 등 주로 3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는 공직자가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업체, 부하직원, 산하기관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적 노무 요구 금지는 공직자가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에게 공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란 감독, 감사, 조사,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이 그 감독 대상인 피감기관으로부터 출장이나 행사 시에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의 갑질 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따로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관행적 부패로 공직자뿐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국민한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가는 일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같은 일을 당하셨거나 뭐 목격하신 분은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나 해당 공공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년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겠고요. 또 전화로는 국번 없이 110번이나 1398 1398번으로 전화하시면 신고 상담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창구가 있습니다. 청년 포털 이용하시면 되고 국번 없이 110번이나 1398번인데 신고 아무나 다 해도 돼요. 일반 예, 국민도 내가 공직자가 아니어도. 예,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포털 110 1398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 이항로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